어제 정부가 회사채 기업보험 매입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방안이자 코로나19가 부른 특단의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회사채 매입기구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기구 설립 목적이나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원론적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 매입기구는 이 회사채,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 시장, 기업보험 시장,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을 돕는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 형식으로 등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회사채를 이제 차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CP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걸 갚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채권을 시장 대신, 그러니까 대신 매입기구가 사줘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시점이 막 임박해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자금 마련이 좀 녹록지 않거나 이런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회사채 CP 매입기구를 위한 특수목적기구 5개를 설립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지원책의 포인트들도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 특히 비우량 회사채 CP를 매입한다. 이게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우량 회사채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A에서 트리플 B 요 범위에 있는 신용등급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사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금융지원책이 발표가 됐는데도 여기서 다소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우량채 최근에도 보면은 우량채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았지만 이 A등급 이하, 그러니까 비우량 등급 회사채 발행 금액 추이를 보면은 1월에만 해도 이제 1조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4월에 보면 2천억,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이하, 5분의 1 수준으로 뚝 감소한 상황입니다. 기업보험 CP도 마찬가지로 이 비우량 등급이 지원에서 제외된 탓에 이 CP 금리가 뭐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던 그때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한 상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매입기구는 이 같은 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회사채 CP를 매입하고자 설립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회사채의 경우 어떤 회사채를 매입하냐? 회사채의 경우 우량 등급 그리고 비우량 등급이 모두 매입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에 따르면은 이번 회사채 매입기구는 초우량 등급, 예를 들어서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는 좀 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좀 비우량 회사채를 사는데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이 투기 등급 채권도 매입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투기 등급이라고 하면은 이 투자 등급이 있고 회사채는 투자 등급이 있고 투기 등급이 있는데 이 투기 등급은 더블 B 이하 채권을 뜻하는데 이 투기 등급 채권까지 매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투기 등급 채권이 매입 대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갑자기 뭐 투자 등급에서 투자 적격 등급에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갑자기 투기 등급으로 하락한 이 채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CP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1 이상 우량 CP보다는 좀 대책에서 소외된 A2에서 A3 등급의 CP를 좀 주로 매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비슷한 취지로 이전에 나왔었던 게 그 채권 안정 펀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매입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체험 펀드와의 기능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저게 보시면 표인데 이 핵심은 이 체험 펀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우량 등급 채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입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매입기구는 비우량 채권을, 그러니까 우량 등급도 물론 매입 대상이긴 한데 주로 비우량 채권을 주로 매입하는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우량 등급 채권을 손실을 이제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사들인다는 게 이 매입기구의 기본적인 운용 방향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량 등급 채권만을 사들이는 체험 펀드보다 이 난이도가 훨씬 높은 좀 운영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체험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이 채권펀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입 기구의 매입 대상 채권이 좀 겹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펀드와 매입 기구가 좀 시장에 풀려 있는 이 채권들을 어떤 비율로 나눠서 좀 매입할지가 이 양 매입 기구와 채권펀드의 운용 성과를 좀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취지 자체는 매입 기구나 채권 펀드나 비슷하다고 볼 수 맞습니다. 네. 있겠으나 어디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느냐, 예, 그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우리들도 처음 들어보지만 맞습니다. 금융 당국에서도 처음으로 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좀 혼선도 네. 자세하게 들어가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때문에 그만큼 좀 철저한 운영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세워진 원칙들이나 규범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처음으로 이게 설립된 기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예.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비우량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요약이 됩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네요. 굉장히 어려운 예. 개념이죠. 아시다시피 이 투기 등급 채권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예.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기업이 매입 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도 정상화되지 못하면은 이 손해를 매입 기구가 보는 구조인데 예.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금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상태거든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의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입기구 설립 목적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놓인 기업은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또 한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게 목적인 만큼 만기가 3년 이내인 회사채 CP만 매입하기로 했고 또 특정 기업 지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는데 3번 조건이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개별 기업의 회사채 그리고 CP 매입 한도를 전체 이 매입기구 운용 자금의 2%에서 3%로 제한을 한 것도 눈에 띕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다 막 매입기구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예. 다 어렵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과도하게 의존을 하지 않도록 매입 금리를 이제 시장 금리에 더해서 최대 1%의 좀 가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먼저 자금 조달을 좀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어려워서 매입 기구를 찾는다면 이 시장에서 조달할 때보다 좀 더 비싼 가격에 우리가 이 회사채와 CP를 사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도 좋고 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뭐 지원은 최대화하겠다. 뭐 어려운 목표일 수 있겠으나 또 특단의 시기이고 대책인 만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다만 현실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죠. 채권펀드에서도 사실 규모가 20조 원짜리였고 네. 정부에서도 이 외에도 갖가지 지원책들이 나오면서 지금 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채은행에서도 계속 부담이 될 텐데 이 재원 마련을 어디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 규모가 10조 원이거든요. 이번 예. 매입 기구에. 이 10조 원 중에 한국은행이 80%인 8조 원을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8조 원을 한국은행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총대를 맨 거죠. 네. 나머지 2조 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은의 8조 원은 이 선순위 대출로 투입되고 나머지 2조 원 정부와 산업은행의 2조 원은 후순위 대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입기구 운용자금의 20%까지는 정부와 산은이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 한은 거는 선순위고 정부와 사는 게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20% 넘게 손실이 나지 않는 한 좀 한은이 받는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조금 공적인 기능을 하는 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실 위험 이런 거에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번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대신
좀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찾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매입기구의 자금 조달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기구는 이제 6개월 동안 운영이 되고요.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거고 투입되는 자금도 필요하다면 현재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